안녕하십니까, 홍진TV. 미국에서 보는 세상 이야기에 저는 시애틀 타크마 홍진입니다. 시애틀 타크마는 오늘도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딱 안방에 누워서, 따뜻한 안방에, 온돌방에 누워서 그냥 편하게 잠이 잘 올 것 같은 그런 날씨입니다. 그런 가운데 뉴욕의 나스닥 증시가 0.5%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3월 31일까지 직원들을 10,000명씩 해고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제가 안 좋고, 미국의 경제가 안 좋은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의 경제도 안 좋은데, 지금 온 세계 경제 석학들이 중국의 1대1로 사업의 위험성을 한결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사업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그 미개발 국가들에게 구제금융 형식으로 돈을 빌려주고 그 나라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하는데, 중국 건설회사가 들어가고 중국 인원을 씁니다. 그러면서 연 5%의 이자로 한마디로 국제 고리대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 이렇게 중국이 세계 각국의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1대1로 사업에 힘을 쓰고 그 각 나라에 돈을 빌려주는가는, 결국에 이 1대1로 사업이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그 나라는 중국의 빚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빚을 갚은 그 방법이 중국에는 위안화로 갈 수도 있다는, 위안화로 돈을 결제대금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게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그리고 또 하나 큰 문제가, 중국이 지금 빌려주고 있는 그 1대1로 사업의 자금이 점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점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중국의 자금을 빌려줄 때는 좋아. 근데 그 수수는 방법의 그 계약 조건이 다 중국의 입맛에 맞게 그렇게 다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국이 1대1로 사면 구제금융, 한마디로 구제금융 성격으로 빌려줬는데, 이게 구제금융 성격인데 구제금융이 아니야. 구제금융이 아니라. 왜? 구제금융은 그렇게 금리가 높을 수가 없어. 이게 모든 나라마다 국가 간에 돈을 거래할 때는 국제 규정 금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금리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빌려가는 나라에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왜? 아쉬우니까. 당장 아쉬우니까. 경제가 파탄치기 이러니까 그 돈을 쓰는데,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 인도, 또 오일면이 아랍 국가들이 중국이 하는 걸 봤네. 아, 저렇게 하면 돈벌이가 괜찮네. 그래서 따라한다는 겁니다. 돈 없는 나라에다 돈을 빌려주고 중국처럼 고금리로 돈을 받겠다, 그런 걸 따라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응? 그러면 현재까지 중국의 1대1로 형식으로 돈을 빌린 나라가 몇 나라나 될까? 한번 제가 알아봤습니다. 타지키스탄, 몽골, 파키스탄, 라오스, 스리랑카, 오만, 튀르키, 이집트, 수단, 남수단, 케냐, 나이지리아, 앙골라, 탄자니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베네수엘라, 수리남, 에콰도르, 21개국입니다. 그리고 그 규제 금융의 규모가 10년 만에 이게 40배로 늘었어요. 40배로. 어마어마한 수죠. 그러면 40% 늘었다는 것은 저개발 국가에서 갚아야 될 돈도 40%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러니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세바스찬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미국 경제학회 연예총회에서 중국의 해외 투자액 중에 구제금융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코로나 전에는 해외 투자액이 20%였어요. 그러던 것이 현재는 60%를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돈이 급한 나라는 뭐 뜨거운 물, 찬물, 뭐 단물, 소금물 가릴 수가 없는 거야. 무조건 갖다 쓰고 보는 거야. 그런데 이게 뭐가 원래 이 명칭은 구제금융이에요. 국제간의 구제금융인데 중국은 계약이 성사될 때는 쏙 빠집니다. 그리고 중국의 국유은행이나 또 인민은행에서 그거를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게 담보를 제출하고 유동성 담보를 제출하고 계약 조건을 중국에 더 유리한 조건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한마디로 해서 1대1로 사업에 덫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궁극적인 목표가 어떤 경로를 통해든지 나중에는 제일 궁극적인 목표가 위안화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중국의 그 각 나라별 통화 스와프 그 비중이 아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2007년 대비해서 그 스와프 비용이 20%였던 지금 90%를 넘어갔어요. 90%를 넘어. 이게 중국의 자금을 쓰는 나라가 그만큼 넓어졌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올리니까 이게 달러의 가치가 킹달러가 되면서 킹달러가 되니까는 이 저거의 국가에서 이 자금을 결제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야. 달러값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때다 싶으니까 중국이 그러면 위안으로 줘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설득을 하는 거지. 이게 한마디로 해서 얘들은 준비를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중국의 위안화를 규칙 통화로 넣기 위해서 유도를 하고 달러의 약세를 그냥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중국이 2010년 이후로 류먼 브라더스가 파고 미국이 경제가 흔들릴 때 그때 얘들이 미국에 들어왔어요. 들어가고 미국을 앞마당처럼 사용하면서 미국의 경제 또 모든 과학을 그냥 다 자기들이 좋은 대로 다 흡수해갔어. 달러를 악착같이 모았어. 응? 그래갖고 그 모은 달러를 구제금융이라는 명목으로 2010년에는 10억 달러 했었어. 중국 규모가 적었어. 2013년도에는 400억 달러. 국제 거래량이. 지금 현재 중국의 거래량은 2,400억 달러. IMF 국제통화기금의 약 20%를 차지하는 2,400억 달러를 중국이 지금 세계 시장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또 뭐냐면 중국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나라의 그 분포가 아프리카나 뭐 중동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뭐 이제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남미에도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다 쓰고 있어요. 지금 중국의 그 일대일 자금을. 그런데 이게 뭐가 중국이 1대1로 사고를 하는 나라들에 대한 모든 계약 조건이나 그런 것들을 공표하지 않습니다. 다 비밀리에 계약을 해요. 그래서 깜깜이에요. 그나마도 다른 비채널을 통해서 드러나는 정보들을 가지고 이 정도일 것이다, 이럴 것이다, 계약 조건 이럴 것이다. 그게 생각하는 것이지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한 영국의 전문가는 중국이 소리 없이 세계의 큰 손으로 영향력을 늘려간다고. 그게 중국의 지금 영향력이 늘어간다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동안 모았던 달러로 세계 모든 나라들한테 저가별 돈업원들한테 조건이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 같지만 가장 위험한 조건으로 지금 돈을 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빌려주는 건 좋은데 얘들은 꼭 거기에 조항에 뭐가 달리냐? 담보가 들어가요. 담보가. 그 담보가 뭐냐? 항망, 공항, 철도였는데 얘들은 항망에 무조건 항만을 이게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항만을 1년은 조건으로 담보를 하는 겁니다. 그게 담보예요, 얘들이. 이게 경제 인프라로 그 돈을 투자했는데 성공을 하든 실패하든 중국은 하등의 손해볼 이유가 없어. 왜? 자국의 건설회사 들어갔지, 자국의 인원 들어갔지. 밑잡아의 본전이야. 밑잡아의 본전이야. 밑잡아의 이익이야. 밑지는 게 없어. 대신에 자금을 쓴다는 데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이 의방이 돼야 되고 또 계약 조건에 의해서 항구를 빌려줘야 해. 그 대표적인 예가 스리랑카입니다. 스리랑카가 항구가 100년을 빌려줬어요. 임대를 줬어요. 파키스탄 가다랑 40년이에요. 그럼 가다랑이 무슨 항이냐? 남중국에 나가는 요지야. 길목이야. 거기. 그러니까 그 40년 됐으니까 중국이 거기다 군사 기지를 세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큰 그림을 그린 거 얘들이. 예, 어차피 세계에서 미국과 중국에 붙을 때마다 이 중국의 1대1 사업으로 돈을 받은 나라는 중국 편을 쓸 수밖에, 우방을 줄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빚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IMF의 국제 구제금융의 금리가요 연 2%예요. 미국의 중앙은행은요 0%예요. 유럽은행은요 연 3%예요. 중국은 연 5%입니다. 그런데도 쓰는 거예요, 그 돈을. 왜? 계약 조건이나 그건 안 보고, 왜? 돈 빌리기가 쉬우니까. 발톱을 숨기고 탁 이 나이롱 양말에 발톱을 숨기고 좋게 부들부들한 그 면만 보이니까 돈을 갖다 쓰는 거야. 왜 그 덫이 있는지 모르고. 2023년 현재 위안화가 달러나 유로만큼의 영향력은 없지만 국제 통화로서의 기능을 갖춰가고 있다고 리차드 라이스 영국 경력대 교수가 발표했습니다. 그 유명한 사람인데 저도 뭐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유명하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전문가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발표했다. 교수가. 이게 한마디로 얘기했으니까 숭어가 뜨니까 망둥어가 뜨고 망둥어가 뜨니까 꼴뚜기가 뜨고 꼴뚜기가 뜨고 송소리가 뜨는데 인자는 중국이 망둥어나 꼴뚜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너무 커버렸어 이제 이게. 그리고 한마디로 지금 딱 천명했잖아. 미국은 중국을 경쟁 상대로 완전히 지목을 일본으로 들복을 했고 중국은 옛날부터 백관전쟁에서 미국을 이겨먹으려고 준비를 오랫동안 했고 그 결과가 조금씩 나오는 겁니다. 펠로시 의장이 대만 방문 후에 중국이 한 달 동안 대만을 동서남북으로 봉쇄를 해놓고 함대 띄우고 폭격하고 전투기 띄우고 그래서도 미국이 별다른 대책을 못 내놨어요. 그때 모든 세계인들한테 중국의 영향력을 보여준 겁니다. 중국은 그걸 기회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론은 1대1로 사업에 돈을 쓴 나라가 그 인프라 구축에 경제 그 발전에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간에 중국은 하등의 손해를 볼 이유도 없고 빚만 받으면 돼. 그래서 내가 그 빚자가 빚 좋은 개살구가 빚자가 햇빛의 빚자가 아니고 빚 받을 빚자입니다. 그게. 그래서 빚 좋은 개살구 중국의 개살구입니다. 이게. 지금 중국이 오랜 잠에서 깨어나고 그동안에 막 숨겨왔던 중국의 그 칼을 세계 각국의 달러를 이용해서 풀고 전국적으로는 모든 결제 대금을 위안화로 세계 통화의 기축 통화로 하면 다가가보려는 그런 포석으로 1대1로 사업을 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면서 아쉬운 것은 그동안 너무 좀 쉬었던 미국의 독수리가
비상하기를 바랍니다. 왜? 아편 전쟁으로 100년을 홍콩을 영국에게 줬던 그런 예를 똑같이 중국이 써먹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대자보예요. 아편 전쟁의 역사를 지금 얘들이 똑같이 써먹는 겁니다. 한마디로 중국의 그 아나무인적인 독주에 미국의 독수리의 비상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전 세계가 참 주목하는 그런 일입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구독해주신 구독, 조금이라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